두 여자가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 비슷한 나이, 그리고 같은 외로움을 가진 여자들이었어요. 한 사람은 아침마다 커튼을 열고 물 한 잔을 마시며 햇살을 맞았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커튼을 닫은 채 불빛 아래서 TV를 켜놓고 하루를 버텼어요. 둘 다 60대 후반의 평범한 할머니였지만 하루가 쌓이자 삶의 온도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웃으며 오늘도 괜찮았어요 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오늘도 그냥 그랬어요 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하루를 이렇게 갈라놓았을까요?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 습관이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을 돌본 사람과 매일 조금씩 자신을 놓아버린 사람. 이 이야기는 두 할머니의 너무도 닮았지만 전혀 달랐던 노후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한마디는 이렇게 닮아 있었습니다. 결국 노후의 행복은 습관이었어요. 꽃부는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어요.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어제 전기장판을 약하게 켜둔 덕분이었죠. 잠시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오늘도 맑겠지. 그 말 한마디에 하루의 온도가 정해지는 듯 했습니다. 꽃부는 커튼을 활짝 열었어요. 햇빛이 창문을 뚫고 들어와 방 안을 천천히 채웠습니다. 그녀는 작은 식탁으로 걸어가 의자에 앉아 항상 같은 자리에 놓인 노트를 펼쳤어요. 노트 첫 장엔 볼펜으로 크게 적힌 글씨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감사 3가지. 그녀는 조용히 적어 내려갔어요. 첫째, 어제보다 무릎이 덜 아팠어요. 둘째, 밤새 잘 잤어요. 셋째, 아침 햇살이 예뻤어요. 노트를 덮자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졌습니다. 그녀는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 블루투스 스피커를 켜서 짧은 명상 영상을 틀었어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세요. 오늘의 나에게 고맙다고 말하세요. 잔잔한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그녀의 어깨가 서서히 풀렸습니다. 운동을 시작했어요. 물병 2개를 잡고 팔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기를 10번. 이어서 다리를 가볍게 스트레칭했습니다. 하나, 둘, 셋. 작은 소리로 셈을 세며 몸을 풀었어요. 운동을 마친 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신선한 공기와 함께 국화향이 살짝 스며들었어요. 부엌으로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두부, 달걀, 고등어, 시금치. 단백질 챙겨야지. 팬에 기름을 약간 두르고 고등어를 구웠어요. 지글거리는 소리가 주방을 채웠습니다. 두부는 데워서 간장에 파를 송송 썰어 올렸습니다. 식탁에 앉아 따뜻한 밥 한 숟갈을 입에 넣자 하루가 고요히 열렸어요. 식사를 마친 꽃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늘의 일정엔 수채화 교실, 친구 미정과 점심, 치과 예약 확인, 화분 물주기가 적혀 있었어요. 오늘도 할 게 많네. 그녀는 웃으며 운동화를 꺼내 신었습니다. 만보개를 차고 현관문을 열며 속삭였어요. 햇빛은 최고의 약이랬어. 그녀는 발걸음을 가볍게 내디뎠습니다. 햇빛이 얼굴에 닿자 눈가에 잔주름이 반짝였어요. 순자는 그 시각 침대 위에서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알람은 이미 3번이나 울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휴대폰 화면에는 카카오톡 알림 12개가 떠 있었습니다. 모두 친구들의 단체방 대화였어요. 그녀는 잠깐 열어보다가 그대로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커피포트를 켜고 작은 잔에 인스턴트 믹스를 부었어요. 뜨거운 물을 부으니 하얀 김이 잠깐 피어올랐습니다. 식빵 한 장을 토스터에 넣고 그걸 기다리는 동안 TV를 켰어요.
뉴스 앵커의 단조로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세상은 매일 바쁘게 돌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멈춰 있을까? 식빵을 꺼내 커피와 함께 먹었습니다. 맛도 냄새도 잘 느껴지지 않았어요. 커튼을 조금 열어보니 햇빛이 방 안으로 깊게 들어왔어요. 그녀는 눈이 부셔 다시 커튼을 쳤습니다. 이렇게 밝을 필요가 있나? 식탁 옆 서랍 위에는 병원 영수증과 전기요금 고지서가 쌓여 있었지만 그녀는 서류를 정리하려다 말고 다시 손을 내려놓았어요. 그냥 내일 하지 뭐.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드라마 재방송이 흘러나왔어요. 배우의 울음소리가 크게 들리자 순자의 눈도 저절로 젖었습니다. 나도 예전엔 저랬지.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쿠션을 끌어안았어요. 점심 무렵이 되자 텔레비전 불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밖에서는 아이들이 자전거 타는 소리가 들렸지만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순자는 식은 커피를 다시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렇게 있자. 그녀는 그렇게 하루의 절반을 흘려보냈습니다. 꽃분은 공원길을 걷고 있었어요. 하늘은 맑았고 얼굴에 닿는 바람이 상쾌했습니다. 순자는 어두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의 햇빛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오늘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같았지만 그날의 마음은 완전히 달랐어요. 꽃분은 움직이며 하루를 채웠고 순자는 멈춰 있는 하루를 견뎠습니다. 그 차이는 단지 습관 하나였어요. 커튼을 열고 물을 마시고 마음을 쓰는 단순한 일들. 그 사소한 반복이 하루의 온도를 바꾸고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꽃분은 햇살을 맞으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순자는 아직도 커튼을 닫은 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집행 같은 햇빛이 스며들었지만 하나는 밝았고 하나는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누가 더 행복했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아침 산책을 마친 꽃분은 공원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바람이 코끝을 간지렸고 햇살은 얼굴에 포근하게 내려앉았어요. 그녀는 벤치에 잠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근처에서 노인 3명이 체조를 하고 있었어요. 꽃분 씨, 오늘도 나왔네? 그럼요. 하루라도 쉬면 몸이 바로 알아요. 그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공원 옆 화단에는 파 모종이 한쪽에 쌓여 있었어요. 복지관 봉사자들이 나눔 텃밭을 준비하고 있었죠. 이거 가져가세요. 이번 주에 심으면 잘 자라요. 꽃분은 감사 인사를 하며 모종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비닐봉지 속에는 파 모종, 국화 한 송이, 그리고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꽃분은 간단히 샤워를 하고 머리를 말렸어요. 거울 앞에서 빗질을 하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잘했어. 이 말을 입 밖으로 낼 때마다 마음속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자 그녀는 복지관으로 향했어요. 오늘의 수채화 교실, 매화 그리기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교실 문을 열자 물감향이 은은하게 퍼졌어요. 그녀는 자리에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렸지만 점점 손이 부드러워졌어요. 꽃분 어르신, 이번 매화는 정말 곱네요. 강사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마음이 편하면 손도 따라가는 것 같아요. 수업이 끝나자 미정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점심 같이 해요. 둘은 근처 카페 식당에 들러 잡곡밥과 닭가슴살 샐러드를 주문했습니다. 미정이 물었습니다. 요즘 혼자 사는 거 외롭지 않아요? 꽃분은 포크를 들다 말고 고개를 저었어요. 외롭죠. 근데 매일 똑같이 앉아 있기만 하면 더 외로워져요.
몸을 움직이면 마음이 따라 움직이더라고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샐러드를 한 입 넣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일기를 쓰면 이상하게 덜 허전해요. 하루를 잘 버틴 것 같고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한번 써볼까? 진짜 좋아요. 한 줄만 써도 마음이 달라져요.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카페 옆길을 걸었습니다. 가로수 사이로 바람이 불고 햇빛이 바닥에 반짝였어요. 오늘 참 날이 좋네요. 그쵸, 이렇게 걷는 것도 운동이에요. 꽃분은 그렇게 말하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 시각, 순자는 TV 앞에 앉아 있었어요. 드라마 주인공이 울며 전화를 끊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지 뭐.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리모컨을 눌렀어요. 채널을 바꾸다 잠시 멈췄습니다. 화면에 복지관 공지가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60대 이상 무료 운동교실, 수채화 수업, 뜨개질 모임, 순자는 리모컨을 들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런 데 가면 뭐가 달라지나 그녀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 한켠이 저릿했어요. 점심때가 되어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라면 한 봉지, 김치 한 통. 그녀는 물을 끓여 라면을 만들었어요. 그릇에 담으니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국물을 한 입 떠먹고 나니 갑자기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혼자 밥 먹는 건 나이를 먹어도 익숙해지질 않네. 그녀는 그 말을 하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엄마, 잘 있어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반가워서 얼른 받았어요. 잘 지내지. 너는? 응, 요즘 바빠서 자주 못 가네. 다음 달쯤 손주 데리고 갈게요. 그래, 그때 보자. 통화는 짧게 끝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방 안이 더 조용했어요. 딸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자리엔 공허함이 남았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파트 놀이터에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지만 그녀는 커튼을 닫았습니다. 괜히 시끄럽네. 그러나 커튼을 닫는 순간 방 안은 금세 어두워졌어요. 그녀는 그 어둠 속에서 리모컨을 다시 눌렀습니다. TV 화면이 켜지고 익숙한 광고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 문구를 보며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 가까이가 도대체 어디야? 오후가 저물 무렵 꽃분은 베란다에 나와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국화는 아직 봉오리를 품고 있었어요. 이번 주엔 필 거예요. 기다려봅시다. 라는 말을 떠올리며 손끝으로 잎사귀를 살짝 만졌어요. 흙에서 은은한 향이 났습니다. 그녀는 그 향을 맡으며 웃었어요. 하루를 잘 보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자는 그 시간에도 여전히 TV 앞에 있었습니다. 저녁 뉴스가 끝나자 리모컨을 던지고 한숨을 쉬었어요. 부엌에선 라면 냄새가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식탁에 앉아 멍하니 벽시계를 봤습니다. 오늘은 뭐 한 게 없네. 그 말이 공기 속에 흩어졌어요.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커튼 사이로 붉은 노을이 비쳐 들어왔어요. 노을빛이 얼굴에 닿자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도 하늘은 참 예쁘네. 그녀는 아주 조용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꽃분은 그날 밤 감사 노트를 열었어요. 첫째, 미정이랑 점심을 함께 했어요. 둘째, 매화를 예쁘게 그렸어요. 셋째, 국화 봉오리가 자랐어요. 그녀는 노트를 덮고 불을 끄며 미소 지었습니다. 순자는 TV를 끄고 창문을 닫았어요. 방 안은 고요했고 마음은 조금 쓸쓸했습니다. 같은 하루였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전혀 다른 온도를 품고 있었어요.
꽃분의 하루는 따뜻했고 순자의 하루는 차가웠어요. 그리고 그 차이는 거창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고 누군가는 세상과 자신을 끊어냈습니다. 꽃분은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순자는 내일은 다를까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부드러웠어요. 꽃분은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청가방 하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늘은 생선가게에서 고등어를 사고 반찬가게에서 나물 몇 가지를 사기로 했어요. 그녀는 걷는 내내 어깨를 곧게 펴고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날이 맑으니 장보기도 기분이 좋네요.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사람들 소리가 섞여 들렸어요. 어묵 국물 냄새, 튀김 기름 냄새, 손님을 부르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활기를 더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생선가게 앞으로 다가갔어요. 사장님, 오늘 고등어 좋아요? 좋죠. 오늘은 통영산이에요. 2토막 줄까요? 네, 2토막 주세요. 꽃분은 웃으며 고등어를 담은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옆 가게에서 비닐봉지를 접고 있는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짙은 회색 카디건, 짧은 머리, 그리고 약간 굽은 어깨. 꽃분은 잠시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순자 씨? 그녀가 조심스레 불렀어요.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순자였어요. 어머, 꽃분 씨였네요. 순자는 놀란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반가웠을 텐데 오늘의 웃음은 어딘가 조금 서먹했어요. 시장에 자주 나와요? 가끔요.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서요. 순자의 말끝엔 힘이 없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어묵 한 꼬치 더 사올 걸 그랬어요. 같이 먹어요. 꽃분이 손짓하자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따라왔습니다. 두 사람은 시장 한쪽 어묵 냄비 앞에 좁은 테이블에 나란히 섰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코끝을 스쳤어요. 국물이 진하네요. 그러게요. 이런 건 혼자 먹기 아깝죠. 꽃분은 어묵을 한 입 베어물며 웃었습니다. 순자도 조심스레 한 입 먹었습니다. 입안에 뜨거운 국물이 퍼지자 잠시 동안 두 사람의 말이 끊겼어요. 요즘은 뭐 하며 지내요? 꽃분이 물었습니다. 그냥 집에 있어요. TV 보거나. 별다른 건 없어요. 순자는 대답하며 눈을 피했습니다. 꽃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예전엔 그랬어요. 근데 하루가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복지관 나가기 시작했어요. 복지관이요? 응. 수채화도 배우고 요가도 하고 친구도 생겼어요. 사람들 얼굴 보면 기분이 좀 달라져요. 순자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난 그런 데 가면 왠지 낯설 것 같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근데 막상 가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 나누고 웃는 거죠. 꽃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요즘 잠은 잘 자요? 아니요. 새벽마다 깨요. TV 보다가 잠들 때도 많아요. 햇빛 좀 더 쬐면 괜찮아질 거예요. 하루에 20분만이라도 걸어요. 햇빛은 진짜 약 같아요. 밤잠이 달라지더라고요. 순자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나도 해볼까요? 그리고 감사일기 써봐요. 나는 매일 3가지를 적어요. 별거 아니지만 마음이 가벼워지거든요. 감사일기라, 응, 예를 들면 오늘 밥을 맛있게 먹었다. 하늘이 예뻤다. 그런 거요. 순자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걸 적을 만큼 고마운 일이 있을까요? 꽃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있죠. 이렇게 따뜻한 국물 마시는 것도 고마운 일이에요. 그 말에 순자는 멍하니 웃었습니다.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마음 한구석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이번 주에 치과 예약이 있어요. 귀찮아도 하고 나면 개운해요. 꽃분이 말하자 순자가 웃었습니다. 나도 치과는 미루고 있었는데. 그럼 같이 가요. 같이 하면 덜 무섭고 끝나고 시장 들러서 또 어묵 먹어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에 든 봉지를 꼭 쥐었어요. 그래요. 다음 주쯤이면 시간 될지도 몰라요. 좋아요. 약속했어요. 그녀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걸었습니다. 시장 골목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두 사람의 걸음은 차분했습니다. 순자는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연한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어요. 그녀는 오랜만에 얼굴로 느껴보는 햇빛이었습니다. 꽃분은 걸음을 멈추며 말했어요. 순자 씨, 오늘 이렇게 만나서 반가웠어요. 나도요. 순자는 그 말을 하며 조심스레 웃었습니다. 오늘 국물 맛 괜찮았죠? 응, 참 따뜻했어요. 그녀는 그렇게 대답하며 손끝을 한번 꼭 쥐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불씨가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는 그 불씨를 느꼈어요. 나도 내일은 좀 걸어볼까?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밤새 비가 내렸어요. 창문을 두드리던 빗소리가 새벽녘엔 잦아들었습니다. 순자는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전날 시장에서 꽃분과 나눈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햇빛은 약 같아요. 하루에 20분만이라도 걸어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커튼을 반쯤 열었어요. 빗물이 맺힌 유리창 너머로 맑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햇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자 순자는 손을 눈앞에 대보며 중얼거렸어요. 진짜 밝네. 부엌으로 가서 컵에 물을 따랐습니다.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니 목구멍이 부드럽게 열리는 것 같았어요. 냉장고를 열자 어제 사온 달걀 한 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라면 말고 달걀 삶아야겠다. 그녀는 냄비에 물을 올리고 달걀 2개를 조심스레 넣었습니다. 삶는 동안 부엌 창문도 활짝 열었어요. 차가운 공기와 함께 신선한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삶은 달걀을 반으로 잘라 간장에 대파를 섞은 소스를 부었어요. 식탁에 앉아 달걀 한 입, 김치 한 점을 먹었습니다. 짠맛보다 담백함이 느껴졌어요. 이게 뭐라고 맛있네. 순자는 스스로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밥맛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소파 옆에 놓인 리모컨을 바라봤지만 오늘은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발장을 열고 운동화를 꺼냈어요. 20분만 걷자. 그녀는 중얼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길엔 비가 그친 자리에 물웅덩이가 반짝였어요. 걷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걸었어요. 이 길 참 오랜만이네. 가로수 가지 사이로 햇빛이 새어 들어왔어요. 그 빛이 얼굴에 닿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발걸음이 조금씩 빨라졌어요. 가로수 사이에 작은 약국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문 앞 혈압계에 팔을 넣었고 삐소리와 함께 숫자가 떴어요. 의외로 괜찮네.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이름 모를 자신감이 가슴에 피어났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조금 살아있는 얼굴이네. 순자는 거울 앞에서 손으로 머리칼을 다듬었어요. 그리고 부엌 식탁으로 나가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늘의 감사 3가지.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적기 시작했어요. 첫째, 아침에 물을 마셨어요. 둘째, 밖에서 햇빛을 봤어요. 셋째, 꽃분을 떠올리며 웃었어요. 볼펜 끝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순자는 글씨를 쓰며 자신이 뭔가를 해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노트를 덮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 오늘 잘했어. 혼잣말이었지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그 기운으로 오래 미뤄둔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각종 영수증과 낡은 식기, 쓰지 않는 그릇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건 버려도 되겠지. 하나씩 꺼내 정리했어요. 박스 하나를 다 비우고 나니 숨이 조금 가빴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상쾌했어요. 이거 생각보다 재밌네. 그녀는 웃으며 두 번째 박스를 열었습니다. 오늘만큼은 텅 빈 서랍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창가에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어요. 잎사귀 끝이 조금 마른 채 순자는 부엌에서 물을 떠와 조심스럽게 부었습니다. 너도 목말랐구나. 화분 옆에 햇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순자는 그 빛 속에 손을 올려보았어요. 손등이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어요. 같은 시각 꽃부는 복지관에서 운동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탄력 밴드를 허벅지에 걸고 천천히 다리를 들었어요. 숨 들이쉬고 내쉬세요. 좋아요. 무릎각도 너무 좋아요. 강사의 칭찬에 그녀는 씩 웃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벽면에 건강검진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무료 독감 예방접종 안내, 꽃부는 사진을 찍어두며 중얼거렸습니다. 순자 씨랑 같이 가야겠다. 복지관 앞 벤치에서 그녀는 잠시 앉아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째, 순자 씨를 생각했어요. 둘째, 내 몸이 예전보다 가벼웠어요. 셋째, 오늘 운동 끝까지 따라했어요. 볼펜 끝이 매끄럽게 움직였습니다. 노트를 덮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햇빛이 구름 사이로 부드럽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순자 씨도 곧 괜찮아질 거예요. 순자는 그날 밤 TV를 켜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가에 앉아 작은 불빛 아래에서 노트를 다시 열었어요. 낮에 썼던 글씨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나를 일으켰다. 그 문장이 이상하게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창문 밖에서 바람이 잔잔히 불었습니다. 눈을 감자 오늘의 햇빛이 다시 떠올랐어요. 오늘 나 참 괜찮았네. 그녀는 그렇게 속삭이며 잠에 들었습니다. 밤은 유난히 길었어요. 비가 내리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바람이 거칠었어요. 순자는 침대에 앉아 두 손으로 무릎을 감싸쥐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매일 걸었고 감사일기를 썼지만 오늘은 왠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괜히 힘들게 했나 봐.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몸이 조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습관이 바뀌는 건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처음엔 의욕이 넘쳤지만 하루라도 마음이 흐트러지면 금세 예전으로 돌아가려 했거든요. 저녁이 되어 TV를 켰습니다. 화면 속 드라마 여주인공이 울고 있었어요. 순자는 그 눈물을 보며 괜히 따라 울었습니다.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그 웃음이 서글펐습니다. 배가 고파 라면을 끓였어요. 국물을 마시자 소금기 짙은 맛이 혀끝에 남았습니다. 다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채워졌던 의욕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빈 냄비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뭘 바란다고 이렇게 애쓰나. 밤 10시를 넘기자 창밖에서 바람이 유리창을 흔들었습니다. 순자는 전등을 끄지 않고 그냥 누웠어요. 감사일기 노트가 머리맡에 있었지만 펜을 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쓸 게 없어요.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눈을 감자 텅 빈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잠결에 휴대폰 진동이 울렸어요.
화면에 꽃분 씨 이름이 떴습니다. 순자는 놀라서 급히 받았어요. 순자 씨, 자요? 아니요. 이제 막 누웠어요. 내일 오전에 치과 예약같이 가기로 했잖아요. 잊지 않았죠? 아, 그랬죠. 겁나면 내가 먼저 들어갈게요. 끝나고 생선구이 먹어요. 순자는 잠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꽃분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괜찮아요. 내일 아침 10시쯤 병원 앞에서 봐요. 네, 그렇게 할게요. 통화를 끊고 나니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몸을 돌려 창문을 봤어요. 창밖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래, 약속했으니까 가야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어요.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햇빛은 아직 희미했지만 공기 속에 냄새가 달랐어요. 그녀는 오랜만에 외출복을 꺼냈습니다. 베이지색 코트를 털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어요. 이런 날도 있네요. 거울 앞에 얼굴이 조금 낯설었어요. 병원 대기실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순자는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어요. 의사가 이름을 부를 때까지 손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혈압을 재고 스케일링을 마쳤어요. 기계음이 멈추자 의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치석도 깔끔히 제거됐어요. 생활 습관만 조금 더 조심하면 건강하실 겁니다. 생활 습관이요? 네, 매일 걷기, 단백질 섭취, 그리고 햇빛.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꽃분이 말하던 그 세 가지였습니다. 햇빛이 약이라 하던데요. 정확히 아셨네요. 의사는 웃으며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하루 30분 걷기, 물 6잔 이상, 스트레칭 10분. 진료를 마치고 병원 앞 카페로 나왔어요. 꽃분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수고했어요. 이제 속이 시원하죠? 정말이요. 별거 아닌데 괜히 겁을 먹었네요. 검진도 마쳤으니 오늘은 경치 좋은 데 가요. 강가 산책 어때요? 비도 안 오고 좋네요. 둘은 천천히 강가로 걸어갔습니다. 바람이 불자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공기가 이렇게 맑았나요? 그럼요. 나와보면 다 달라요. 꽃분은 웃었습니다. 순자는 웃는 얼굴을 오랜만에 봤습니다. 강물 위로 햇빛이 반짝였어요. 그 반짝임이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강가를 걷는 동안 순자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간단한 일인데 왜 그동안 못했을까? 몸이 움직이니 마음이 조금 편하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 점심은 근처 생선구이집에서 먹었어요. 노릇하게 구워진 고등어 위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순자는 젓가락을 들며 말했어요. 오늘 밥이 참 맛있어요. 그쵸? 스스로 챙겨 먹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둘은 그렇게 웃으며 식사를 마쳤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순자는 거울 앞에 섰어요. 얼굴빛이 전날보다 맑았습니다. 감사일기 노트를 꺼내 적었어요. 첫째, 치과 검진을 받았어요. 둘째, 꽃분과 걸었어요. 셋째, 햇빛이 반짝였어요. 글씨를 다 쓰고 나니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 오늘 잘했어. 그녀는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밤이 되자 바람은 잦아들었어요. 순자는 창문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어제는 흔들렸지만 오늘은 버텼어. 그게 중요했어요. 내일도 이렇게 살면 되겠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어요. 꽃분은 창문을 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햇빛이 손등을 비추었어요. 오늘도 좋은 날이네.
그녀는 그 말로 하루를 열었어요. 식탁 위엔 고등어 반 토막, 두부조림, 그리고 미역국이 있었습니다. 꽃분은 천천히 식사를 마치고 노트를 꺼냈어요. 감사일, 건강하게 일어났어요. 감사히, 오늘 전시회에 작품이 걸려요. 감사 3, 순자 씨와 도시락을 먹을 거예요. 그녀는 펜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늘은 꼭 사진 남겨야지. 순자도 같은 시각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회색 가디건을 꺼내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어요. 얼굴빛이 전보다 한결 밝았습니다. 이제 좀 사람 같네. 그녀는 웃으며 어깨를 폈어요. 부엌에서는 밥 냄새가 났습니다. 순자는 작은 도시락통에 삶은 달걀과 두부, 김치를 담았어요. 꽃분 씨가 좋아할까?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복지관 앞 벤치에서 두 할머니가 만났습니다. 순자 씨, 얼굴이 환해졌네요. 걸으니까 잠도 잘 자지고 밥맛도 돌아왔어요. 꽃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좋은 습관이에요. 몸이 변하면 마음도 따라오거든요. 두 사람은 함께 복지관 전시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벽면에 먹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어요. 꽃분이 그린 매화 한 점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순자가 만든 작은 뜨개질 소품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우리의 첫 작품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문구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이런 걸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처음엔 다 그래요. 시작이 어렵지 막상 하면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정말 그래요. 마음이 편해졌어요. 둘은 복지관 옆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어요. 꽃분이 도시락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우리 밥부터 먹어요. 밥 먹으면서 얘기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고소한 밥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졌어요. 순자는 젓가락으로 달걀을 잘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 이런 밥이 제일 맛있어요. 맞아요. 내가 내 밥을 챙겨 먹는 게 제일 행복이에요. 둘은 그렇게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 사이로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꽃분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순자 씨, 요즘 감사일기 계속 써요? 네. 처음엔 적을 게 없었는데 이제는 하루에 5가지씩 써요. 감사할 일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그렇죠? 쓰다 보면 하루가 다르게 보여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은 사람들 얼굴 보는 게 좋아요. 모임도 나가고 아침에 걷는 길에 인사도 해요. 그냥 그게 행복이에요. 꽃분은 손바닥을 펼쳐 햇빛을 받았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잘 자고 잘 먹고 잘 걷는 것. 그게 다예요. 순자는 잠시 꽃분의 옆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잔잔한 평화가 담겨 있었어요. 예전엔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하루가 빨리 가요. 하루가 길게 느껴질 때는 내가 멈춰 있었던 거였어요. 이제는 다르죠? 네. 이제는 움직이니까 마음이 덜 외로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같아요. 그래요. 행복은 결국 그런 거예요.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매일 조금씩 만들어가는 거죠.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결국 행복은 습관이었어요. 그 말에 꽃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국 행복은 습관이었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나란히 겹쳤어요. 바람이 살짝 불어와 그녀들의 머리카락이 흔들렸습니다. 햇빛은 그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오후가 되어 두 사람은 복지관 문 앞에서 헤어졌습니다. 내일은 어디 가요? 시장에요.
순자 씨 좋아하는 어묵 먹으러. 그날부터 시작이었죠. 둘은 서로 웃었습니다. 꽃부는 가벼운 손짓으로 인사했어요. 순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지만 따뜻했어요. 오늘도 괜찮았어.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노트를 꺼냈어요. 감사일. 전시회에서 웃었어요. 감사2. 도시락이 맛있었어요. 감사3. 꽃분 씨와 봄바람을 함께 느꼈어요. 순자는 노트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해요. 그녀는 스탠드를 끄고 창문을 닫았습니다. 바람은 잦아들었고 방 안엔 고요함이 가득했어요. 꽃부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창문 너머 달빛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잘 살았어. 그녀는 속삭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순자도 같은 시간 침대 위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녀의 입가엔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두 할머니는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꿈을 꾸었어요. 행복해지는 꿈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매일 아침 서로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오늘도 걷기 잊지 마요. 오늘도 웃어요. 그리고 그 짧은 문자 속에는 삶을 지탱하는 가장 따뜻한 습관이 담겨 있었습니다. 행복은 결국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었고요. 두 할머니는 결국 같은 하늘 아래에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같은 결론에 닿았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여는가, 그 단순한 차이가 인생의 온도를 바꿨어요. 누군가는 커튼을 열었고 누군가는 커튼을 닫았습니다. 누군가는 햇빛을 맞으며 걸었고 누군가는 불빛 아래에서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 결과 한 사람은 웃었고 한 사람은 외로웠습니다. 행복은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감사 한 줄, 물 한 잔, 햇빛 아래의 짧은 산책. 그 작은 습관들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결국 행복은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떤 노후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오늘의 한 걸음이 당신의 내일을 바꾸는 첫 번째 습관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숲 스토리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